대변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게 조금 아깝습니다. 우선 박근혜 씨가 미국 사람들 표현에 따르면 아주 집중력이 있고 절도가 있고 말은 아주 담백하게 하는 그런 모습에 아주 오바마 대통령이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 연설도 잘했어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 의회 연설을 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일본 수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서도 아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합니다. 흔히. 근데 이건 다 틀린 말이에요. 남한에는 뭐 핵이 없는데 남한은 이미 비핵화가 되어 있는데 왜 굳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합니까? 요거는 북한이 무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죠, 지금. 북한이 비핵화지.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주장하도록 만듭니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지 않느냐. 그 주한미군이 핵무기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기지를 우리 같이 한번 조사하자.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주한미군이 나가라. 주한미군 나가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멍청한 이 한국, 일본, 미국이 합의를 해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들의 공동 커뮤니케에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그만큼 오바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정확해졌다. 이렇게 초점이 잘 맞았다는 뜻이죠. 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한국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핵무기까지 딱 명시적으로 넣은 것도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이거는 북한이 핵공갈을 하니까 또 한국에서는 자위적 핵무장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불사한다 하는 말을 명시적으로 딱 써놨어요. 이것도 꽤 성공한 정상회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이게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데 대해서 방어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 같이 방어망을 만들자라고 권유를 한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 모두 발언해서 우리는 미사일 방어망 연구 건설에 돈을 많이 썼다. 이 기술을 우리 두 나라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같이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중간에서 격추할 수 있는, 다는 안 되지만 격추할 수 있는 레이더라든지 시설을 미국과 같이 운용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 들어갔어야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을 해가지고 또는 북한을 의식해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자체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무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막을 방법이 우리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요. 이건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핵미사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중국이 대륙간 장거리 핵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주로 견제하려고 하는 나라는 러시아죠. 중국의 원래 주적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과거에 소련이었어요. 미국은 멀리 있고 중국은 더구나 경계선으로, 국경선으로 딱 붙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중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본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핵미사일을, 장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걸 날라와도 중간에 다 요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딱 갖추기 시작하면 미국과 일본이 갖추면 이게 핵미사일이 고철이 돼버려요. 고철이. 아무리 좋은 핵미사일도. 그래 되면은 이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중국이 핵미사일 방어망을 만들 수 있느냐? 중국 기술을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이 미국만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국까지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한테는 거기는 제발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건 또 우리의 카드죠. 우리가 중국을 압박할 때 중국이 당신이 북한 저거 손보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일본, 미국과 손잡고 완벽한 핵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중일 사이에 이런 유동적인 관계가, 그 유동적 관계의 전체적인 목표는 북한을 정리해야 되겠다. 핵 가지고 저 장난치는 저 깡패 정권 있어가지고는 중국도 우리도 손해다 이거 결국. 저게 계속 뭐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일으키고 하니까 미국이 항공모함을 이 서해로 보내가지고 중국의 옆구리에다가 막강한 군사력을 딱 배치를 하고 하니까 손해다 이거. 지금까지는 득이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래도 뒷문을 지키는 미친 개 정도 역할을 했는데 이 미친 개가 너무 사나워가지고 사람 물기 시작하니까 이 경찰이 막 몰려오고 해가지고 이거 곤란하게 됐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통일된 한반도가 뭐 우리한테 쳐들어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한 건 확실해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통일로 나아가는 그림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을 가지고 설계도죠. 통일 설계도를 가지고 중국한테 가서도 설명도 하고 일본한테도 설명하고 관련 당사국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만들어야 돼요. 저보고 만들으라면 이런 설계도를, 통일 설계도를 만들겠어요? 우리 통일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통일은 절대 안 한다. 피를 흘리는 통일 안 하겠다. 북한이 개혁 개방해가지고 우리와 같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통일을 우리는 원한다.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민족의 결단으로서 통일을 한다 하면은 우리는 통일한다. 그래도 휴전선 북쪽에 미군이 진출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야 되죠. 휴전선 남쪽에만 미군이 주둔하고 압록강, 두만강에 미군이 배치되는 것은 안 하겠다.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6.25 때 중공군이 개입한 거는 38선 북쪽으로 북군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유엔군, 미군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공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중공군이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38선 북쪽으로 유엔군, 미군이 들어오면 우리는 개입한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남북한이 휴전선을 철거해버리고 그냥 뒤섞일 수가 있느냐. 2,300만의 생활은 지금 아프리카보다 더 나빠요. 또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문제예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휴전선을 당분간 통제선으로 유지한다. 그러나 북한 지역이 통일된 한국의 주권 하에 있는 우리의 영토인 것은 분명히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일국 양제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중국식의 경제로서 한 20, 30년 가는 동안에 북한에 우리가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북한을 발전시킨 다음에 서서히 하나의 체제로 만든다. 일국 양제에서
일국 일제로 간다. 중국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즉 중국이 일국 양제죠. 홍콩 자유민주적 자본주의, 중국 본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이게 일국 양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중국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쓸데없는 민족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주변 국가하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손에 덕이 되면 싸워야 되죠. 모든 것이 국가의 이익입니다. 특히 만주는 우리 땅이라는 소리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은 중국이 통일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 만주는 우리 땅 해가지고 그럼 만주를 쳐들어갑니까? 고구려, 만주는 우리 땅, 이 두 가지 말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아니, 만주를 한국 사람들이 수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주, 중국 사람들은 또 만주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만주를 일종의 생명선으로 생각해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실력도 없어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고구려가 한때 만주 지역을 차지했다 해가지고 그게 한국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가야계통 사람들이 한때 일본을 세웠으니까 일본도 우리 땅이 되겠죠. 그 과거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환상적 민족주의로 하면 아마 주변 국가에서 통일을 반대할 겁니다. 반대. 그래서 만주는 우리 땅, 이런 말은 농담이라도 안 해야 됩니다. 특히 저 백두산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중국 사람들 화내게 하는 일을 많이 한다 그래요. 거기서 가서 뭐 만세 부르고 그러면 뭐 이런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이상의 어디에도 영토적 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통일된 한국인 남을 괴롭힐 나라가 아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신라가 삼국 통일한 다음에 우리가 언제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안심하라. 통일된 한국이 있으면은 동북아는 더 번영을 한다. 역사적으로 봐서 한반도가 분열되거나 약화되면은 주변 국가가 전쟁에 말려들었습니다. 조선이 약하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통일한 다음에 한 200년 동안 강하니까 전쟁이 없었어요. 일본, 중국, 그때 당나라죠. 당나라, 신라, 일본이 아주 고대사에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 아주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통일된 한국은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동북아시아의 자유와 번영의 안전판이 된다 하는 설명을 중국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친한 중국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민간 외교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